건강하게 불균형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업무와 일상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시도해본 여러 방법에 대해 회사 상사에게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일과 삶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았을 수도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워라밸을 바람직한 삶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마커스 버킹엄은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세요. 가족이나 공동체처럼 일도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일은 나쁜 것이고 삶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의 나쁜 측면과 삶의 좋은 측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워라밸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일가족 공동체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싫어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버킹엄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모두 그려야 하며 일과 삶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말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일은 더 많이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덜 하는 삶. 즉 건강하게 불균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버킹엄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직업에 관해서 조언할 때 많이 희자되는 말이 떠오른다.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것. 하지만 버킹엄은 이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당신이 하는 일에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가 훨씬 더 유용한 조언이죠. 미네소타주에 있는 연구정신병원 메이오 클리닉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업무 시간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20% 미만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비율이 1%포인트씩 줄어들면 번아웃 위험도 이에 따라서 1%포인트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번아웃 사이에서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대로라면 좋아하는 활동을 적게 할 경우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버킹엄은 업무 시간의 20% 이상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낸다고 해서 번아웃 위험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전체 업무 시간의 20%, 35%, 심지어 40%까지 늘린다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늘거나 번아웃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일을 짧게라도 자주 하는 것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업무 시간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는 활동을 알건실 활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알건실이란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행복감을 느끼는 작업을 말한다. 알건실 활동이란 하지 않을 때는 얼른 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하고 또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오래가는 활동을 말해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킹엄 또한 워라밸 대신에 건강하게 불균형한 삶을 살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낸다. 일주일 동안 했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좋았고 싫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가오는 일주일에 좋아하는 일은 더 많이 하고 싫어하는 일은 더 적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실천하기 한 주를 마무리할 때나 되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좋았고 싫었는지 생각해보자.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싫어하는 일을 더 적게 하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보자. 그 일을 완전히 중단한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내 장점을 활용해서 싫어하는 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싫어하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이고 직원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한다면 이 상황을 그 직원이 잘하지 못하는 업무에서 벗어나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기회로 삼고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금요일 오후를 잘 활용하는 법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겨우 업무 내용을 기억해냈지만은 쌓여있는 새 메일 등에 파묻혀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이때쯤이면은 슬슬 다음 주에 처리해야 할 엄청난 업무들이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숨이 가빠진다. 일시적인 업무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고 있던 일을 뒤늦게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도 든다. 월요일 아침부터 만사가 엉망진창인 것만 같아 기분이 우울해진다. 로라 밴더 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로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책 작가이기도 하다. 밴더 캠은 월요일 아침부터 정신없이 보내지 않기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20분씩 시간을 내서 다음 주 계획을 미리 세운다. 금요일 오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생각을 한다는 것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몇 분만 시간을 내서 계획을 세우면은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중 가장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밴더캠은 다음 주에 할 일을 일 인간관계 나로 나눠서 작성하고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녀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많은 고성과자와 A 유형 성격의 사람들이 겪는 쉬운 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혹시 본인을 위한 일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말이 터무니없게 들린다면 당신은 너처럼 많은 일을 계획한 뒤에 항상 시간에 쫓기는 성격 급한 A유형일 가능성이 크다. 제 캘린더에는 예전부터 계획했지만 여태 성취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새로운 계획들도 있고요. 저는 이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일정부터 계획하는 편이죠. 밴더캠은 이렇게 한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목록에서 지운다. 이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월요일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녀는 이 방법을 쓴 이후로 더는 월요일 아침을 혼란스럽게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밴더캠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단 몇 분의 시간을 내서 캘린더에 입력된 일정과 주간 우선순위를 목록을 보며 다음날 할 일을 결정한다. 단 이때 할 일은 많이 적지 않는다. 어느 때는 5개만 적는 날도 있다. 그녀는 할 일 목록을 잔뜩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목록에 할 일을 25개씩 적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록에 적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일들은 처음부터 목록에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어요. 처리되지 않은 일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제 기분만 나쁠 뿐이죠. 만약에 당신이 할 일 목록을 길게 적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만 적은 일간 순위 목록과 할 일 목록을 분리해서 작성할 것을 권한다. 실천하기. 매주 금요 오후마다 20분씩 나 자신과 해야 하는 시간을 미리 정한다. 사람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금요일 오후 3시나 4시에 하면 좋다. 종이에 자리표를 그리고 일행의 칸에 인간관계 나눠서 적는다. 항목마다 다음 주에 이루고 싶은 일을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적는다. 캘린더와 시계를 보면서 이 활동들을 언제 시작하고 끝내지를 또 정한다. 매일 저녁에 하루 마무리할 때 몇 번째 시간을 내서 우선순위를 또 목록을 검토한다. 그래서 할 일은 최대 5개를 넘지 않도록 하도록 한다. 그런데요, 큰 그림을 보는 규칙적인 습관의 힘은 게리 메이거는 10년 넘게 호주의 요리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집에서 따라 만들기 힘든 멋진 요리 평가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호주 전역에 얼굴이 알려지기도 전만해도 그는 레스토랑 여러 곳을 운영하는 평범한 요식업자일 뿐이었다. 자, 그래서 건강은 더 오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잠을 들어가면서 거의 종일이었지만 돈은 그만큼 많이 벌리지 않았다.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서리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여유도 없었다. 결국 메이건과 동업자는 이 난국에서 벗어나고자 사업 컨설팅 전문가를 찾아갔다. 컨설팅 코치의 조언은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종이 한 장에 적는 것이었어요. 거치는 메이건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도와주는 질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일 무엇을 성취해야 할 것인지, 마지막 기면은 내일은 어떤 지금과 더 대화를 하고 누구를 가르치면 좋을까였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토대로 한 장 분량의 이브닝 페이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전날 작성한 이브닝 페이지를 빠르게 읽은 다음 하루의 방향을 정해서 아침을 시작한다. 그는 매일 이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고백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매일 걸어서 레스토랑에 출근하는 메이건은 출근길에 가끔 음료부서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바보를 만난다. 하루는 바보를 만났을 때 오늘은 커피 몇 잔 정도를 할 것 같나요? 라고 말을 걸었다. 전날 작성한 이브닝 페이지 조건이었다. 메이건은 이 조건이 바보에 의미 있게 작용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바보라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여서라서 매출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메이건이 바보에게 이런 목표에 관해서 묻기 시작하자 그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목표, 제가 기울이고 행동 아무 시도되지 않았을 때는 성과를 내기는커녕 방향성이 대로 살았어요. 일과를 마친 뒤에 한 장짜리 이브닝 페이지를 완성하는 데는 10분 정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메이건은 이 시간이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다른 친구들 관계는 어떠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내일 하루 동안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단 한 가지만 한다면 무엇을 할 건가. 세 번째 범죄에서는 주변 사람들에 관한 질문을 한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날 작성한 한 장의 분량 이브닝 페이지를 빠르게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